안녕하세요. 모장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이미 6주 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락다운을 실행 중이며 며칠 전 15일에는 9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아마 필살기를 쓰고 있는 느낌이고요. 코로나 대유행을 이번에 제대로 막아보자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반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 공장의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제 개인적인 의견 없이 가능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공장이 세 곳이 있는데요. 그 세 곳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스터가 운영하는 티셔츠 공장의 경우입니다. 6월 초에 호치민 시내 위주로 락다운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마스터 공장이 위치한 홍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며 6월 중순에는 공장들에게도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공장 내부에 필요한 인력만 남겨놓고 숙식을 하면서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 인원은 공장 전체의 30%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방역 수칙을 지킨다. 그리고 매주 1회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고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16호 시행령이 끝날 때까지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라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공문을 받은 게 아니라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공장 사장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스터는 이전에 호주로 돌아간 상태였고 공장은 생산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무 인원, 경비원과 사무실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고요. 총 4명에 달하는 그 인원은 공장 안에 남아서 함께 숙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가끔 그 영업 직원이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음식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로 제가 모자를 만들고 있는 홍몬의 다른 모자 공장입니다. 이 공장도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2주만 문을 닫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자 라고 결정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공장들은 첫 번째로 매끼 식사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락다운 이후로 식당들도 모두 문을 닫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 공인들의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침대뿐만 아니라 모기장, 세탁기와 샤워실까지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설비 투자를 할 수는 없었고요. 게다가 매주 받아야 하는 병원 출장으로 나오는 코로나 진단 비용을 공장에서 모두 부담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만약에라도 격리된 공장에서 F0 확진자가 나오면 그 분의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되고 나머지 공인들은 F1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공간에 격리돼서 나갈 수도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나 혹은 그 F1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군부대나 학교를 개조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에 만들어 놓은 그 격리 장소에 가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격리소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에 일하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시하는 베트남 사회에서 어머니들에게 그런 걸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셔츠는 좀 덜 하지만 모자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많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단을 구매해야 되는 원단집, 챙심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챙을 사는 집, 뒤에 버클이나 비조라는 그런 똑딱이를 판매하는 그 부자재 업체들도 문을 닫았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나염을 찍는 나염집, 자수를 놔주는 자수집, 모자를 워싱해야 되는 워싱집, 모자 앞판을 접착하는 접착집까지 다양한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빠르게 문을 닫았고요. 프로세스가 당연히 중간에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이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연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2주 계속 연장될수록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감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어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은 불안보다는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이겨내면서 공장을 운영했던 그런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모자 생산 과정을 찍었던 그 공장인데요. 미국과 유럽에 월 60만 개 이상의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자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30% 정도의 인력을 다 차출해내고 뽑아내서 협의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고요. 다행히 이 공장은 얼마 전에 옆 공장을 인수해서 확장한 상태라서 공간이 많았고요. 그 여유로운 공간을 통해서 공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했고요. 세탁기와 샤워기를 설치해줘서 공장 안에서 숙식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리자들도 공장 안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가족들과 다들 떨어져서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대한민국 소주와 함께 버텨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확진자가 나오고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지고 한 달이 연장되니까 공장 생산을 포기하고 모두 다 자가격리 상태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공장 말고 다른 공장의 이야기들도 사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거의 다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좀 접할 수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놀라운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복지를 많이 생각하는 공장인데, 로컬 공장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네요. 여건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게다가 식료품을 다뤄야 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하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기 건강을 챙기고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안감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이 봉제 산업의 수출국의 2위 나라였는데, 최근에 베트남이 2위로 올라서면서 기회를 얻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내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내던 그 공장들까지도 이렇게 지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2위로 얻어낸 그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9월 15일까지 아직 25일 정도의 3주 정도 되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베트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생산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에서도 올해 여름부터 망하더니 가을 겨울까지 희망 없이 망하겠구나, 내년을 기약해야겠구나 라는 각오를 좀 단단하게 하고 있고요. 이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도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2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흥미로워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주제겠죠. 하지만 다음 영상도 흥미롭게 봐주실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